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장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갭을 좀 띄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3% 상승 마감하면서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좀 해줬지만 외국인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에서 금요일 날은 19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650억 정도 또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네요. 일단 이번 주 12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일단 하기로 한 날인데, 지금까지는 좀 계속해서 연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좀 연기 쪽이나 철회 쪽으로 희망을 좀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관세를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선반영으로 받아들이면서 빠졌다라고 인식이 되면 뭐 오히려 악재 해소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혹시 15일 날 관세가 진짜로 부과가 실행이 됨에 따라 또 변동성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옵션 만기일과 15일 관세 실행 여부를 좀 보면서 좀 차분히 보수적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일 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보고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판단은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추세 자체가 꺾였고 N자 하락 파동의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까지는 그래도 양봉을 하나 세워주는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뽑아주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또 이런 구간 안에서 지지고 볶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정말 또 힘없이 무너지는 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이 정도 한 620포인트 정도 안에서 좀 지지고 볶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쪽으로 조금 더 조금 더 포지션을 보고 일단은 좀 포트를 저희도 조금 채워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는 쪽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 리딩반은 제가 이제 목요일장이었나 목요일장 정도에 장 끝나고 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 거의 좀 괜찮다라고 보여졌어요. 고점을 에서 찍고 하락 후에 21선을 재돌파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유닉스도 그렇고 크린앤사이언스도 보시면 지금 주가의 패턴이 거의 좀 흡사하죠. 21선 돌파 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날 제가 관종을 뽑고 금요일날 제가 매수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네요. 네, 금요일날 거의 시가 부근 근처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위닉스도 하루 종일 좀 추세 좋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까지 시장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홀딩이 들어갔고 오전장에 봤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오전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인 기간 양매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매도세로 좀 오전장 계속해서 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물론 조금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좀 눌렸죠. 일단 해서 정리가 되어졌고요.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아직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다시금 눌리었다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는 이제 가격대가 생기면 다시 접근을 해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얘도 이제 금요일날 시가에 요 가격대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제가 2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있었죠. 물론 조금 못 미치고 좀 밀리긴 했지만 일단은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뭐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갖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MW는 뭐 지금 위닉스랑 KMW랑 보시면 차트가 거의 비슷한 패턴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하락 구간을 멈추고 바닥을 잡고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좀 모여 있는 상황이죠. 물론 장기들은 이렇게 좀 위에 있지만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5G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앞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번 주 뭐 수요일 목요일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 5G 관련주 중에 뭐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었고요.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시장 영향을 좀 비교적 덜 받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길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종목으로 KMW랑 오이솔루션도 일단은 시장이 하락한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꾸역꾸역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KMW도 공략이 위닉스랑 거의 이제 같은 타점에서 사실은 좀 들어갔어요. 근데 요 오전 눌림이나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낮게 잡았으면 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힘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했고 121선이나 요 구간까지 목표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갭 띄우고 밀리는 거를 저도 참 싫어하기 때문에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오전에 보시면 갭 띄우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렇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밀리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하루 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서 일단 얘도 작은 수익이지만 일단은 좀 챙겨가지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고요. 오늘 저는 앞타바이오 그리고 스페코, 한질칼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단타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좀 매매가 들어갔죠. 젠백스 지오도 금요일날 제가 상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매매를 좀 했고요. 이렇게 오늘 네 종목 제가 개인 매매한 거를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제가 넣어놨던 애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쁜 양봉이 출현을 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하루 정도 쉬는 모습이 나오면 저희 리딩반도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좀 급등이 나오는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수급 종목 이렇게 모아놓으면서 감심 종목 드리고 앞타바이어도 여기다 좀 껴놨었죠. 그래서 금요일날 관종 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앞타바이오랑 올리패스가 좋은 상승을 보였어요. 둘 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더 눌리는 구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앞타바이오랑 올리패스랑 저 바닥권에서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시기를 저는 바랬던 겁니다. 올리패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쁘게 이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도 조정봉이 출현하면 공략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기다림을 주지 않고 눌림을 주지 않고 가버렸고 앞타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래서 일단 장 초반에 하는 사이에 얘가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던 재료 자체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국제 당뇨 연맹 총회에서 뭐 우수 임상 시험 사례로 뭐 주목이 되었다 요런 재료로 좀 올랐는데 솔직히 좀 재료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고 느낄 만한 재료는 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재료가 또 없었고요. 재료가 명확히 이제 명시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을 저도 오전 이런 상승 때에는 매매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면서 지켜보다가 계속해서 꾸역꾸역 거래 대금을 쌓으면서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요거는 오늘 좀 매매를 해봐도 좀 무리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좀 들어갔어요. 얘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지 저항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건 이런 뭐 돌파 매매를 하건 눌림 매매를 할 때 따로 쓰고 있는 보조 지표도 없고요. 순전히 저는 뭐 일봉상의 지지 저항이나 분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를 처음 찾아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 오전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를 좀 못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전의 고점이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1시가 넘어간 오후 구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뭐 한 빠르면 뭐 1시 반, 2시, 좀 늦으면 한 3시쯤 돼서 투매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좀 최대한 조심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파 후에 전고점인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하면서 무너지지 않죠. 그러면서 요런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전고점에서 일단 매수한 물량을 매도를 했죠. 익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고 나서 지켜봤는데 맞고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전고점에서 맞고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잘 버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가격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슈팅해서 여기서 이제 또 매도 두 번 익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의 구간에서 여기 전고점에서 다시 매수합니다. 이렇게 매수했고, 반등 나올 때 전고점에서 다시 익절, 그리고 기다리죠. 이렇게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는, 왜냐면은 또 2시가 넘어가는 오후장이기 때문에 윗골이 쭉 달고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요런 구간에서 지점을 좀 잡아봅니다. 이 구간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기가 왜 지지 포인트가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후에 횡보하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죠. 여기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거래가 들어왔던 봉 자체가 여기잖아요. 여기 때문에 이런 구간, 돈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다시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물론 이렇게 지지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호가창을 보고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요 라인에서 매수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되고 반등이 한번 일단 나왔어요. 근데 이때 매도를 못했죠. 다시 눌릴 때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또 익절 처리를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릴 때 여기서도 아마 제가 존가 베팅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패턴이잖아요. 양봉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오후장이 이렇게 밀리며 다음날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하루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얘는 이제 좀 끝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수 있겠죠. 최근에 뭐 이런 이제 패턴을 많이 보였던 애들이, 뭐 제일바이오도 윗꼬리, 이날도 윗꼬리 이렇게 달았지만 다음날 다시 윗꼬리 채우러 가는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두올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윗꼬리가, 얘도 오후장에 아마 달렸을 거예요. 윗꼬리가 쭉 달고 밀렸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쌍봉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다시 이 윗 흐름을 채워가는 슈팅이 또 나왔고요.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앞타바이오를 저도 뭐 종가 베팅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간에서 좀 사서
일단 익절 처리를 좀 하고 지금 물량을 정말 조금 가지고 있어요. 조금 그냥 가지고 넘어갔던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도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는 좋은 매매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타바이오는 뭐 점수를 매기자면 뭐 80점 이상짜리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매매는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로 들어갔는데 돌파하지 못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계획했던 추가 매수 자리는 4,000원에서 한 요 정도 구간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고 밀렸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추매하기보다는 확실히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하려고 좀 물량을 걸어놨는데 추가 매수가 안 되고 반등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산 걸 여기서 이제 익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사서 여기서 조금 더 익절하고 이것도 이제 스캘핑으로 짧게 이렇게 먹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습니다. 앞타바이오를 한 제가 6번 정도 익절 단타를 수익을 내고 나온 것 같고 스페코도 3번 단타를 쳐서 3번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지칼이 오늘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지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11선 거의 깨는 수준까지 떨어졌었고 이거를 제가 리딩반에서 매수 사인이 나갈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얘가 오늘 꼬리 뭐 달아봐야 한 요 정도나 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을 구간이 좀 크지 않다. 차라리 요렇게 되고 내일 요렇게 이제 요런 식의 도찌가 나오면 차라리 내일 종가 베팅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사인을 못 드렸는데 사인을 못 드리고 저만 한 1, 2% 그냥 뛰게 할 생각으로 여기 이제 11선 지지로 매수가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짧게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꼬리 시원하게 달면서 거의 한 4% 5% 정도 수익권을 좀 줬던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총 오늘 10번의 단타를 쳐서 10전 10승에 오늘 좀 단타 매매를 했네요. 나름대로 좀 만족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상따를 해서 오늘 시가가 뭐 10몇 프로 떴죠. 잘 먹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젠백스도 그렇고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젠백스 지오가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3연상을 가는 정말 강한 모습이었지만 3연상 구간에서 좀 매매하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리스크가 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매매는 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손이 굉장히 근질근질 했는데 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워낙 저가권에서 올라왔고 윗구간도 이렇게 열려있고 하지만 그래도 3연상이잖아요. 이건 조금 부담스럽죠. 젠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백스도 금요일날 얘도 한 3번 단타 쳐서 뭐 단타 친 다음에 오늘은 좀 별로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은 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장중 주도주 매매도 많이 하고 한진칼 같이 이런 눌림 매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단타에 대한 팁을 하나 제가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단타 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10가지를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거의 10가지 대부분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차트에 대한 질문, 뭐 호가창에 대한 질문, 뭐 어떤 선을 보세요?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단타를 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참고사항이 되지만 제가 선을 보지는 않고요. 차트도 참고하고 물론 호가창도 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종목이에요.
정말 많은 고수분들이, 뭐 제가 고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수분들이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정말 간단한 주식 시장에서의 이 간단한 진리를 깨우치는데 저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종목이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깨닫는 데까지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로 이 종목이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만 집중합니다. 타점은 그 다음이에요. 좋은 종목을 고르게 되면 사실은 그냥 적당히 눌렸을 때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뭐라 할까요? 무슨 진리를 깨달으시게 되면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차트는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정도 참고하는 거고요. 뭐 눌림을 줄 때 어떤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를 볼 때 호가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지지 저항을 보기 위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도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차트를 이용해서 지지 저항을 참고하고, 그 안에서 또 더 디테일하게 호가창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좋은 종목을 고른다라는 전제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종목을 고르게 되면 그 어떤 기법을 가져와서 들이대도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좋은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법도 확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라는 이 진리를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냐라고 뭐 이제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1, 2% 혹은 뭐 2, 3%, 좋으면 뭐 한 4, 5% 정도의 단타 매매를 하려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만, 내가 비록 1, 2% 뛰게 하려고 이 종목을 매매하지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하다가 혹시 뭐 좀 뭐 흐름이 안 좋다라고 느꼈을 때 손절은 하지만 팔고 나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다가, 이때였구나. 이때부터 이제 계속 매매를 하다가 뭐 요 정도 구간 안에서는 제가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거든요. 요 구간에서는 이제 수익을 냈지만 요 구간 안에서는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손절이라는 판단을 제가 내리면서도 사실 손절을 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해도 제가 뭐 오판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판단을 제가 한 거지, 추가 매수를 충분히 했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접근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팔고 나서 내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팔고 나서 오르면 기분이 안 좋고. 근데 반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종목 선정을 잘한 거니까. 근데 팔고 나서 내리면 물론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위험한 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기분이 좋을 게 아니라 내가 위험한 매매를 했다. 한 끗만 내가 놓쳐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라면 물렸을 수 있겠구나. 내가 매매를 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면, 내가 그만큼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했구나라고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바이오도 제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지만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구나. 물론 이 구간 안에서 매매는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물론 무조건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면 손절도 못하게 되고요. 안 됩니다. 근데 물론 뭔가 좀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때 손절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매매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종목의 뭐 이런 뭐 낙폭에 대한 이
조그만 반등을 먹기 위한 매매를 하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재료 중요하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뭐 끼 중요하고요. 재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테마가 될 것이고요. 좋은 테마가 나왔을 때 이 안에서 대장주를 우리가 항상 매매하려고 하는 이유, 또 좋은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이유랑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테마가 아닌 개별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를 할 때도 이 개별 재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인지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또 있는 재료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거.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펜벤다졸 모멘텀을 가지고 쭉쭉 더 올랐었던 종목이었잖아요. 젠백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워낙 고가권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는 단기 조정을 판단을 하고 저는 좀 매매를 안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제 스페코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지금 북한의 좀 그 행보가 심상치 않죠. 북미 관계도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한 거고요. 한진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끼, 어떤 전력, 거기다가 조금 수급도 조금 볼 수 있는 거고, 차트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정해놓고, 얘는 재료는,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예를 들면 기준을 두고, 얘는 재료는 한 70점, 끼는 한 80점, 과거 이력, 움직임, 이 주가의 움직임, 이런 거는 요것도 얘는 한 75점. 요런 것들을 판단해서, 요런 건 조금 부족한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차트가, 제 기준에서는 거의 90점 이상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서 얘는 요런 정도는 좀 부족하지만, 요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한번 매매해 볼 수 있겠다. 대신에,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해야지. 또 어떤 종목은 재료도 정말 한 90점, 이 종목이 가진 끼도 95점, 차트도 90점 이러면 이거는 괜찮다. 한번 비중을 실어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제가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이상한 공부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종목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좀 키워질 수 있는지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아무튼 오늘 좀 길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 중에 지금 대창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조금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죠. 두올산업도 꾸역꾸역 지금 뭔가 매물 소화를 좀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이는 종목이고요. 서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낙연 관련주 거의 대장이라서 시원한 눌림이 나오면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랜드랑 SK 케미칼은 21선 근처에서 좀 저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단봉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낙폭과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네요. 오늘도 음봉을 만들었고, 올리패스는 좀 아쉽고요. 일단 눌림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고, 파트론도 제가 눌림 자리를 한번 주면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종목이고요. 아무튼 MC넥스도 파트론이랑 지금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오이솔루션, KH바텍은 지금 일단 전고점 살짝 뚫어놓고 밀렸죠. 보통 이런 패턴이 많고요. 얘가 이제 요 정도 가격대는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좀 지지고 볶다가 다시 한번 전고 트라이아로 한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HFR도 일단 눌림목 하나는 좀 만들어 놨고,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뭐 관심 종목들, 수급 종목들도요. 굿.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